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시중 은행들의 채용은 금융권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반가운 소식은 사실 공채인데 네. 이게 사실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보통 뜨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 때 공채라고 하기 좀 애매하게 취업이 채용이 공고가 시작됐었어요. 네. 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과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은행원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다 지금 은행들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ICT라든지 디지털 직군만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채용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다들 기쁜 마음에 클릭했다가 딱 봤는데 디지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한은행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도 3월에 디지털 ICT 수시 채용하고 5월에는 또 경력자 수시 채용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기죽는 이야기의 연속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신한은행이 땡땡땡명에서 100명 단위 규모의 대규모 공채 그리고 우리 문과생들을 위해서 실제 은행 취업 그리고 기업 금융 혹은 이제 WM 채용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 입장에서 1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규모 채용 소식이 있다고 희소식임을 알려주셨는데 신한은행이 어떠한 기업인지를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컨셉이 군대 민방위 이런 컨셉 아닌데 여성분들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신한은행 나라사랑 카드를 통해서 신한은행을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보를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나라사랑 카드로도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이 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어렸을 때부터 사실 본 기억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만 해도 23조가 넘고요. 거기다가 직원 수도 1만 3천여 명. 그리고 이제 더뱅크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지 선정했을 때 작년 기준 세계 순위 65위에 아시아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점 수만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지금 디지털 전환으로 해가지고 지점수를 줄여간다 할지라도 지금 800개가 넘어가는 대형 시중은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신한은행 자체가 제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신한은행 그 자체는 오래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한은행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은행들이라든지 증권사랑 인수합병을 거쳐가면서 굉장히 규모나 파이를 키워간 대표적인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신한금융지주가 따로 있고 신한은행이 따로 있는 이유도 거기서 착안을 해오는 건데 그렇게 신한은행이 여러 기관들과 인수합병을 했을 때 가장 오래된 은행이 좋은은행이거든요. 좋은은행이 지금 또 사라졌잖아요. 네. 좋은은행이 또 구한성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성은행이 사실은 시작점이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1982년에 시작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 자체가 역사가 깊냐? 그렇진 않지만 신한은행과 함께 합쳐져서 많은 기관들이 합쳐져 있는 만큼 그 역사와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거는 또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전통이 오래된 신한은행. 우리가 흔히 리딩뱅크, 선도하는 우량은행을 리딩뱅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국민은행이 리딩뱅크다, 신한이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은행원 출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제 마음속 1등 은행은 항상 우리은행이고요. 우리 출신 이광 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저는 사랑하고요. 네. 그래도 사실 이게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놓냐가 굉장히 또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둬야 되냐 아니면은 진짜 수신 규모를 기준으로 둬야 되냐 아니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둬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적인 지표 그냥 취준생들이 이해했을 때 좀 편한 지표 한 가지를 그냥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출금 규모가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행만이 수신을 바탕으로 여신을 실행할 수 있는 신용 창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신용 창조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화 대출금 규모이니까 이거를 토대로 한번 취준생 입장에서는 착안해서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그러면 사실 국민은행입니다. 사실 KB가 국민은행이 지금 대출금 규모를 따졌을 때 5대 은행이라고 하죠. 네.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이 은행들 중에서 296조
라는 대출금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2위 2위가 사실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255조 정도의 점유율 19.8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1등이라고 해도 그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요. 반대로 또 2위나 3위, 4위라고 해도 그 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대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뭐 하나, 농협 이런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대출금 규모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대 시중은행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만한 기관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고객 입장은 사실 이제 돈 많이 빌려주는 은행이 최고죠. 네, 최고인 은행이 되고 있는 이 신한은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채는 물론 이 수시 채용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우리 문과생들을 위해서 문돌이 문순이들을 위해 가지고 WM이라든지 기업금융 쪽으로 해서 일반직 채용 공채도 시작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지털 ICT 지원자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동시에 지금 공채와 수시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기업금융의 WM을 담당할 분을 뽑고 있고요.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ICT 직군으로 해가지고 신기술 활용이나 모바일 채널 운영, 뱅킹 서비스 그리고 정보 보호 직군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되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는 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채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채용 200명 뽑겠다라고 해놓고 직군을 일반 직군이랑 디지털 직군을 동시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직군이 얼마나 뽑는지 이게 되게 애매했었는데 이건 아예 채용을 투 트랙으로 나누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뽑는 인원은 공평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생들이던 이공계생들이던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전형 모두 23일 목요일 18시까지 전형이 완료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3일 18시 마감이면 사실 뭐 그 사이에 추석이 좀 껴있잖아요. 연휴가 있죠.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여기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은 추석 때 열심히 보름달 보시면서 썼다 지웠다 자소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채용 전형은 지난번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대로 이제 추석 때를 끼고서는 전형이 진행되는 점 이거는 사실 공통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은행 전통인데요. 여러분들을 기죽게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취준생 입장에서 또 명절에 어디 가면 또 막 아직 취업 안 했니 이런 얘기 듣지 않게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나 이번에 신한은행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 못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기간 연휴를 껴서 하는 것 이거는 좀 비슷한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필기 시험이 신한 리터러시 테스트 SLT예요? SLT라는 것이 도입된 게 사실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이야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리터러시 테스트를 이렇게 테스트에 넣는 거, 그러니까 전형에 일반 전형에 넣는 거는 정말 특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반대로는 수시 채용에서 이제 ICT나 디지털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디지털 가속화에 은행이 좀 편승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전형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서류 전형부터 볼게요. 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 기본 전형 문제들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요. 1번 항목이라 2번 항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1번 항목, 2번 항목은 성격의 장단점 및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2번 항목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및 신한은행에서 펼치고 싶은 꿈, 즉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쓰라는 얘기겠죠. 예. 근데 이 특이한 사항이 3번이랑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바뀐 부분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얻게 된 교훈과 느낀 점을 서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디지털 전형이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서류 전형에도 녹아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은행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그리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행원이 갖춰야 될 역량과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비교해서 서술해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3번에 보면 천자잖아요. 천자 거기에 뭐 느낀 점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라든지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다 보면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목표 그 자체에서 느낀 점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토익 990을 달성했으면 토익 990을 달성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거지 아니면은 그 990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결국에는 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할지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후자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의도하는 바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이제 4번 항목을 알아볼 텐데 이번 전형에서 디지털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원의 필요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디지털 역량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으면 베스트겠죠. 예를 들면 뭐 코딩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툴, 하도비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면은 베스트겠죠. 근데 그런 걸 또 오히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다루게 되면요. 나중에 면접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면접 가가지고 너 하드도 다룰 줄 알고 코딩도 할 줄 알면 ICT로 지원하지 왜 굳이 행원으로 지원했어? 일반직으로 지원하지라는 얘기도 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은 뉘앙스의 조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해갈 은행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축을 다루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지금 일반직으로 지원하는 이상 일반직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비대면화 될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 AI가 발달해가지고 더 이상 은행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널 왜 뽑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로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은행에 취업하게 됐을 때 진짜 지점에서 디지털과 접목돼서 어떻게 환경이 변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된 내용들을 착안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지점에서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가령 최근에 좀 단도직입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은행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신분 확인 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신분증 대신에 정맥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맥만, 손바닥만 대도 신분 확인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은행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분 확인이라는 거는 당연한 프로세스였는데 거기에 혁신을 더해가지고 디지털화했던 그런 측면이 결국엔 지점의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해 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거기서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량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체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적응을 한다든지 혹은 이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이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새로운 분석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과정에 있어서 착안해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사실 이 항목 자체가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본인이 갖춘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이 갖추지 못한 역량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은행원이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나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못 갖춘 역량도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취준생 입장에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역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춘 역량도 어필하시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못 갖췄지만 앞으로 갖춰 나가야 될 필요성과 계획을 갖고 있는 역량도 두 가지를 한 번에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둘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못 갖춘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 어쨌든 뭐 취준생들은 꽤 많이 쓸 테니까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쓰면 좀 이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로 들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 그런 거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코딩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걸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적응력이 약간 적응력에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응용력이 부족하다든지 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문과생들이 이공계열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현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산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난 적응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친구는 뽑아봤자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지점에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리티컬하니까 해당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건 어필을 네.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디지털 ICT 직군의 경우 자소서 항목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인 앞서 네. 말씀드렸던 항목은 좀 유관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 그러니까 성격의 장단점이나 성장 과정, 그리고 지원한 이유라든지 입사 후 포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3번 항목이랑 4번 항목이 차이인데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취도가 가장 컸던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어필하는 항목이 있고요.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수행한 디지털 ICT 관련 프로젝트와 업무 경력 모두 기술해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4번 항목을 보면 1,500자나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행권을 지원하면서 경력 경험 기술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신한은행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력 경험 기술서를 따로 쓰는 난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항목을 두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코딩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더 세밀하게 쓰라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디지털 ICT 직군자들이 면접을 가게 되면 이 경력 경험 기술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프로젝트 진행했냐? 그 안에서 너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관련되어 있어 너가 어떤 언어를 쓸 줄 아니?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1,500자나 되다 보니까 이게 줄글로 써야 될지 혹은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500자나 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논할 경우에는 저는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개조식이요? 듭니다. 네,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줄글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는지 직책과 직무 혹은 주요 업무 내용 혹은 사용 언어 사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단답형으로 일단 보고서 쓰듯이 일단 작성을 해주는 지금 겁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런 형식. 네, 맞습니다. 것이죠? 이제 네. 지금 현재 질문 자체가 단 디지털 업무의 내용, 기간, 본인의 역할, 사용 언어 및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줄글로 구구절절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읽는 사람도 피곤하고 쓰는 사람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보고서 쓰듯이 직책이 무엇이었는지,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사용 업무, 사용 언어, 주요 업무, 사용 프로그램 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냥 단답형으로 써주시면 한눈에 보기 편할 겁니다. 다만 그렇게 쓰게 되면 좀 아쉬움이 남겠죠. 그래서 그 아쉬움을 채우는 것이 세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조식이라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보고서 쓰듯이 작성을 하시고 세부 내용을 통해서 내가 못다한 이야기는 줄글로 추가적으로 담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읽는 사람도 편하고 여러분도 작성하실 때도 굉장히 강력 조절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쓰는 방식이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공기업들 지원할 때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하는 방식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줄글로 쓰는 것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한 방법과 줄글로 쓰는 것,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작성하기 편리한 방법을 응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식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보기 좋은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좀 알려주셨고, 그러면 서류 이후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이제 신한 리터러시 테스트, 네. SLT라는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디지털 아무래도-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온라인 코딩 테스트 이후에도 1, 2차 면접이 진행되고요. 근데 이 두 전형 모두 좀 공통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AI 역량 검사가 둘 다 모두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해 놓으셔가지고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좀 둔감하시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떠도는 그 AI 역량 검사 지금 테스트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은 좀 대비가 돼 있더라도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이 신한 리터러시 테스트 SLT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꼼꼼히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NCS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에만 국한돼서 시험을 출제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형보다는 피셋형에 가까운 약간 피드형스러운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걱정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디지털 역량 평가는 굉장히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거는 또 내용을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알고리즘 설계라든지 상황 판단에 근거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한 오피셜로 디지털 평가 자체가 디지털 능력 검증, 디지털 지식 검증 혹은 코딩 기술 평가가 아니라고 호언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겠다. 그걸 리터러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적인 사고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의 디지털 전환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1차 면접을 보면 그 PT 면접 외에도 디지털 역량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신한은행 자체가 진짜 디지털을 강조하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자체가 PT 면접과 디지털 역량 면접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두 개가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PT 면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면접, 주제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는 면접인데 이 디지털 역량 평가 면접은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면접에 게임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질의응답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떤 주어져 있는 논리적 사고라든지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착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막 강의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임직원들을 위해서 HRD 그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게끔 도모하는 그런 전형도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도 사고와 메커니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게임화해서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형별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이렇게 자주 오지 않는 시중은행 채용이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원자들에게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일반 직군 지원하신 분들 기업금융, WM 이 직무 선택란이 따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직으로 지원하시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내가 어떤 직군, 어떤 직무로서 일하고 싶은지는 생각을 해놓으시고 쓰시고 면접을 어필하셔라. 결국에는 기업금융을 할지 WM을 할지는 결국에는 나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내가 선택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꼼꼼히 체크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ICT 직군 같은 경우에는 1지망, 2지망을 나누게끔 써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지망은 내가 중복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서 1지망인 여기, 2지망은 여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면접에서든 서류에서든 둘 다 어필을 해야 되냐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냥 1지망 기준으로 어필을 하시라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